13번입니다. 13번에 관련된 문제는 지대 이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지대 그러면 땅의 이용 대가를 말하고, 땅을 이용하는데 두 가지의 땅의 이용이 있어요. 하나는 농촌에서의 땅의 이용, 농사 짓는 거죠. 또 하나는 도시에서의 땅의 이용,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농업에 관한, 농사에 관한 지대 이론이 우리 세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 리카도라는 사람의 차액지대, 그래서 차액지대, 막스라고 하고 마르크스라고 하는데 막스의 절대지대, 튀넨이라는 사람의 위치지대, 이렇게 세 사람, 리막튀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보세요. 차저리, 리막튀, 차저리, 리카도의 차액지대, 막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이 세 사람을 기억을 하시되, 리카도라는 사람의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차액이? 땅의 이용 대가가 비옥도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옥도가 좋은 땅을 우등지라고 하고 나쁜 땅을 열등지라고 하는데, 그 우등지에서 열등지를 뺀 차가 지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지대의 성격이 잉여다, 불로소득이다 라고 하고, 바로 이 잉여는 우등지만 지대가 있다 라고 설명한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마르크스가 절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땅에 대해서 지대가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열등지에 관련된 지대도 설명할 수 있었다. 기억하고요. 세 번째 나오는 튀넨이라는 사람이 위치 지대를 통해서, 튀넨이 발표한 책을 고립국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책에서 발표를 해서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농사를 짓는데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에 따라서 농사 짓는 종류가 달라진다 라고 설명하면서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이 튀넨이 설명한 위치 개념이 도시의 땅의 이용에 가서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우리 이제 입찰지대 곡선 알론소라는 사람의, 그 다음에 마샬이라는 사람의 지대도 위치를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허드라는 사람도 있어요. 접근성을 강조를 하고요. 해서 우리 지난번에 헤이그라는 사람의 마찰 비용, 이런 말들을 소개를 했는데, 다 위치를 강조했던 도시에서의 땅의 대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13번에 관련된 내용은요. 자, 지대 곡선을 가진 농산물이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 이용에 할당된다. 그러니 이 문제의 핵심은 농업적 토지 이용인데, 그 농업적 토지 이용을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비옥도냐, 아니면은 소유냐, 아니면은 위치냐라는 문제인데, 핵심 단어가 입지 경쟁이죠. 입지라는 말은 용도에 맞는 위치를 찾는 거다. 그래서 그 농사에 맞는 위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심에 가까울수록,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많아져서 그러면 그 땅의 사용료가 비싸고, 비싸니까 거기서는 집약농이 이루어지고, 교류로 갈수록 경쟁자가 적어지면서 땅값이 떨어지면서 조박농이 입지한다. 그러면 집약농이라는 건 단위 면적에 대해서, 거기다가 사람의 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본을 얼마나 많이 넣는 거, 이거 집약농이라고 하죠. 조박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노동과 자본을 적게 넣는 거. 그래서 비쌀 때는 많이 넣어야 될 것이고, 땅값이 낮을 때는 조박농을 하면서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된다 라고 설명한 것이 튀넨이라는 사람의 위치 지대고요. 그러면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이용이 할당된다. 예, 그리고 지대가 결정된다. 이걸 입찰지대라고 말하고, 이 입찰지대 개념을 도시로 이제 확장한 것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마샬의 준지대, 그러면 말하자면 마샬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지대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하나는 순수지대, 두 번째는 준지대, 세 번째는 공공발생지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연물과 결부돼서 생기는 어떤 땅의 대가를 순수지대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순수지대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고, 그 자연물에 대해서 사람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는데, 이 준지대 핵심은요 단기입니다. 일시적으로 기계, 기구 또는 땅의 계량물에 대해서 생기는 대가, 초과이온적인 대가를 준지대, 이렇게요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공공발생지대고, 바로 위치지대가 이 공공발생지대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리카도의 차익지대, 차익이지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소유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 그러면 마샬의 준지대를 아까 일시적으로 생기는 초과이온 개념을, 이게 시간 개념이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생기는 초과이온 개념이 경제지대인데, 그러니까 이 초과이온이 생기려면은 공급이 적어야 되죠. 제가 편의상 더 받는 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적을수록, 비탄력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어요. 해서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문 연습을 통해 갖고 지대 이론에 관련된 정리를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지대, 그러면 땅의 이용 대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이용 대가가 생기려면은 땅이 적다는 희소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려면은 부동성이 아니고 부증성이죠. 그러니까 땅의 대가의 근거는 부동성이 아니고 부증성이라는 것, 우리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땅의 이용 대가를 지대라고 한다면은 이 지대를 우리 이자율로 나누면은 우리가 지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가는 땅의 가격이죠. 그렇다면은 지가와 지대는 비례를, 그 다음에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론에서는 항상 위에 있는 것은 비례, 밑에 있는 것은 반비례, 이렇게 하고 관계를 하나 이해를 합니다. 자, 3번은요 땅의 이용 대가를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데,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어요. 개론에서 학파는요 이 두 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전학파는 초창기 학파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시작하는 초창기 학파는 고전학파고, 뒤에 나오는 학파는 신고전학파인데, 땅을 어떻게 이용 대가를 고전학파는 잉여로 봤다, 불로소로 봤다 라고 하는 것이 고전학파의 생각이고, 신고전학파는요 땅의 이용 대가를 비용으로 봤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자, 그런데 땅을 보는 관점에서 고전학파는요 부증성이라는 관점에서 땅을 접근합니다. 부증성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한정됐다. 그 한정됐다는 것은 땅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전체 입장에서 보는 생각이고,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고,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개별의 입장에서 땅을 보는 것이 신고전학파고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게 신고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전입니다. 다시요.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하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땅이 없느냐 돈이 없느냐 묻는다면은 돈이 없다고 하지요. 이 말은 돈을 주면 땅을 산다라는 개념은 돈과 땅이 같다. 이게 신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고전학파는 엄밀하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땅이라는 건 만들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땅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구별했다. 신고전학파는 구별하지 않았다. 고로 3번은 틀린 겁니다. 앞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땅의 이용 대가를 잉여라고 했어요. 바로 잉여라는 생각을 처음 설명한 사람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잉여가 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높을 때 지대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가 낮아진다. 이렇게 순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만약에 말하자면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았다. 그러면 지대는 곡물 가격에, 생산물 가격의 비용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4번은 곡물 가격이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대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가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잉여 생각입니다. 이 순서가 틀렸다는 것. 4번은 X입니다. 5번. 그래서 차액지대론에서는 위치가 중요시했다, 비옥도와 무관하다 했는데 이게 반대로 설명했죠. 비옥도를 중시했다. 위치를 이제 등한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5번도 X, 4번도 X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6번에 가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는 지대 발생 원인으로 땅의 부족, 그 다음에 수학체감 법칙을 전제로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체감 법칙은 단위당의 그 농사가 뭐냐면 자본을 들이면 들일수록 수학이 체감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차액지대론에서 조방적 한계, 이게 한계지, 열등지입니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지대가 없다. 그래서 무지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7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8번에 가서 절대지대, 소유 자체가 지대가 된다. 그러므로 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8번도 맞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튜넨이라는 사람이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론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서의 땅의 이용은 농사라기보다는 도시적인 땅의 이용이 중요하고 도시에서의 땅의 이용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적인 입지론을 제공한 것이 튜넨의 위치지대 이론이고, 그리고 튜넨이 발표한 책이 고립국이라는 책에서 발표를 해서 튜넨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이라고 하고, 후일에 이거는 알론소라는 사람이 그 튜넨의 생각을 뭐냐면 도시로 발전시킨 것을 입찰지대 이론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와서 버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달했는가를 설명할 때도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영향을 이제 미쳤다 라고 설명할 수, 이론에 적용을 했죠. 해서 10번도 맞는 말, 6번과 10번 사이는 전부 다 맞는 말로 정리를 하시고,
이번 이제 13번 문제를 통해서 지대론을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런 개념, 고전학파는 땅의 대가를 잉여라고 했고, 잉여가 되려면은 생산물 가격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지대가 생긴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높을 때 지대가 생기므로, 그러므로 거기서 생긴 이 지대는 잉여로 나타난다라는 생각. 그리고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는 것,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중성 관점에서 땅을 만들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 이게 고전학파의 생각이고, 고전학파의 생각을 나중에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제 합칩니다. 고전과 신고전을 합쳐갖고 시간 개념을 도입해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기계, 기구, 토지 개량물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것은 뭐라고 한다? 준지대.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의 노력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지대를 공공발생지대. 이 준지대 개념을 영구적으로 생기는 초과 이윤으로 설명한 것이 우리 경제지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